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그 기초과학을 통한 임상의학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먼저 제가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1986년에 한양의대를 졸업한 정성수입니다. 여기 옆에 써져 있는 거 같이 95년에서 2003년까지 한양대학교 류마신내과 교수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예일대학의 면역생물학 교실하고 류마신내과의 포스닥으로 2년 동안 기초과학을 연구한 포스닥으로서 근무한 적이 있고요.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2000년에 돌아와가지고 2003년까지 한양대 교수를 계속 하다가 어떤 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개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14년 반 정도 개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보던 환자가 아닌 좀 다른 환자들도 많이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느낌이 대학에서 하는 그런 류마티스 학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함을 느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런 동안에도 제가 학회 활동을 계속 했었고요. 이제 개원이 협의회 모임을 만들어서 개원회와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도 물론 개원이 협의회에서는 그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업을 2017년 8월까지 개업을 하고 있다가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좀 뭔가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2017년에 9월에 다시 미국의 똑같은 예일대학의 면역생물학 교실에 또 연구를 또 2년간 기초과학을 연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지금 현재 2019년 12월부터 지금 현재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류마신내 과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전에 서울대 감염병 연구소 개원 연구로도 계속 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상의학을 좀 더 사이언티픽 에비던스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물론 지금 현재 전문가로서 근무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기초과학을 공부를 다 하셨어요. 했는데 이 기초과학이라는 것도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어떤 정보나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초과학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기초학을 연구를 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과학 잡지인 대표적인 과학에서 대표적인 잡지인 셀이라든지 또는 네이처, 사이언스, 그 외에도 이 셀, 네이처, CNS 잡지라고 하는데, 이 CNS 잡지에 패밀리 잡지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매주 제가 리뷰하면서 우리 임상에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분야들을 공부를 하고 그런 논문들 찾아보고 그걸 계속 리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뭐였냐면, 도대체 생명이 뭔가를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생명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호메오스타시스예요. 그래서 호메오스타시스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메오스타시스에 대해서 좀 다룰 거고요.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거는 우리 생명체가 서바이벌을 위해서 옵티멀한 피지올로직 펑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멀티 시스템 오르간들이 인테그레티브하게 ongoing 다이내믹하게 기능을 하는 것을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이 호메오스타시스가 잘 유지되어 있을 때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게 어떤 균형이 깨져 있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질병이라든지 또는 어떤 비정상적인, 아직 질병 진단명이 붙지는 않았지만 뭔가 불편하거나든지 뭔가 이상이 있는 거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메오스타시스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호메오스타시스가 깨지면은 정상으로 돌아오려는 힘이 있는 건데, 그런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염증이라고 그러는데, 염증이 아주 중요한 모든 병의 언더라인 패솔로지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물론 학교 다닐 때 배우는 염증은 물론 다 배웠고 지금도 잘 아시다시피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일반적으로 염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이 호스트 디펜스 메커니즘으로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호스트 디펜스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센소리 너버스 시스템이에요. 센소리 너버스 시스템에 의해서 일어나는 염증이 있고 두 번째는 면역세포, 특히 선천 면역, innate immune cell에서 시작이 돼서 시작된 염증이 바로 immune mediated inflammation입니다. 우리가 immune mediated inflammation, 클래식 인플라메이션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염증이죠. 근데 이 두 가지 신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염증, 그 다음에 면역세포에서 일어나는 염증을 두 가지 크게 이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패턴에 따라서 그 두 가지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동시에 일어나는 정도, 포션이 어느 정도 어느 것이 도미넌트하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임상, 양상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염증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이 환자의 언더라인 프로세스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염증이 보통은 스스로 좋아지는데 아주 심한 염증인 경우는 좋아지지 않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염증이 있을 때는 좋아집니다. 그 좋아지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Natural Anti-Inflammatory Mechanism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Inner Physician이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말로는 내 몸만의 의사 또는 자연 치유력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폐렴이 걸렸는데 폐렴이 아주 경미한 경우는 저절로 좋아질 수 있죠. 그런 염증이 저절로 좋아지죠. 그런 것들은 이 Natural Anti-Inflammatory Mechanism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물론 폐렴이 아주 심해가지고 폐 4분의 1 전체가 하얗게 됐을 때는 저절로 좋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써가지고 또 세균성 감염이라고 하면 항생제를 써가지고 더 이상 세균이 증식이 없고 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해주면 그 하얀 염증은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좋아지게 하는 몸에서 일어나는 기능이 바로 Natural Anti-Inflammatory Mechanism입니다. 그래서 이 Natural Anti-Inflammatory Mechanism을 담당하는 그런 우리 몸의 시스템, 오르간 펑션이 뭐냐를 이제 사이언티픽하게 봤을 때 콜리너직 안티플라메이터리 파스웨이예요. 이게 콜리너직이라는 건 뭐냐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부교감 신경이 열심히 활성화돼서 일을 하게 되면 염증이 가라앉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당연한 게 우리가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라이프 세이빙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죠. 그거 반대되는 게 부교감신경인데 부교감신경이라는 건 우리 몸에 어떤 위기가 없을 때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내 몸에 무슨 분비를 한다든지 신세시스를 한다든지 우리 몸에 메인테인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을 넣는다든지 장 운동을 한다든지 소화하고 흡수하고 이런 것들이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콜리너직 안티플라메이터리 패스웨이가 내 몸을 힐링되게 하는데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질병 염증이 있는 환자들은 쓰는 약들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어드레널 그랜드에서 당연히 나온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정상적으로 우리 어드레널 그랜드 펑션이 좋을 때 그런 염증을 충분히 서프레션 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호르몬을 만드는 데는 어드레널 그랜드 호르몬을 만드는 데는 리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혈액을 통해서 보내주면 어드레널 그랜드에서 이제 코르티코이드 또는 알도스테론 또는 안드로겐 이런 것들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인플라메이션을 억제하는 중요한 하나의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이에요. 또 세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오타인데 우리 몸에 있는 세균들이 한 약 1000조 마리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특히 장에 있는 세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마이크로바이오타가 태어나서부터 물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있다고 해요. 그 세균들이 적당한 구성, 예를 들어서 유익한 균들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유익한 균들이 구성이 하고 있어야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라든지 또 영양소라든지 또 어떤 면역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감당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잘 분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여러 가지 만드는 물질들, 대표적으로 숏체인 패티시드라든지 트립토판 메타볼라이트라든지 또는 마이크로바이오타 직접 면역세포를 조절해가지고 염증을 가라앉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염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그 마이크로바이오타가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마이크로바이오타하고는 바이레시드가 또 있는데, 바이레시드는 마이크로바이오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바이레시드가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정상적으로 잘 헤비테트와 니치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T 레귤레이터 셀을 인덕션에서 염증을 가라앉히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바이레시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좀 더 넓게는 바이레시드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 이 기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질병으로부터, 어떤 비정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할 때 이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역할이다라고 예전에 2400년 전에 히포크라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우리가 사이언티픽한 에스펙트로 봤을 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능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환자들이 이제 겪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흔한 증상이 뭐냐면 통증이에요. 통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이, 통증을 보는 선생님들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통증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또는 뭐 협착이 있어서,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는 분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있는데 굉장히 드물고요. 통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어큐트한 어떤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구조가 급성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변화가 왔을 때 손상이 되기 때문에 오는 게 통증이죠. 예를 들어 신경이 누른다고 아프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그 설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으면 사이아틱 너브가 눌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프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내 환자 중에 지금 앉아 있는데 앉아 있지 못해요. 아파서.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눌러서 아픈 건 아니고 눌러서 아플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또 하나, 또 이제 무릎 같은,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를 들면, 이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은 또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은 그래요. 저 연골이 닳아서 아프다, 또는 연골이 손상이 있어서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해부학적으로 연골은 신경과 혈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손상이 조금 있거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뭐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느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연골이 완전히 닳아가지고 뼈하고 부딪힐 정도 닳으면 관절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아프겠죠, 당연히.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경미한 미세한 손상, 어느 정도 손상은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 통증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증에 대해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경험을 하면서 통증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증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치료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통증이라는 거는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임상학을 다 이해한 다음에 통합적으로 융합의학적으로 이 어프로치를 해야지 통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류마티스 질환은 류마티스란 뭐냐면은 그 통증을 유발하는, 근골격계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되는 질환들을 다루는 분야가 류마티스과예요. 그러니까 통증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증상, 뭐 예를 들어 피부에 반점이라든지 열이 난다든지 지속적으로, 또는 또 구강 개양이 있다든지, 구강이 마르다든지, 눈이 뻑뻑하다든지, 또 레이너드가 있다든지, 또는 햇빛에 노출됐을 때 포토 센시티브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머슬 위크니스가 있다든지, 뭐 당연히 통증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증상들을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류마티스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 질환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내과적인 그런 분야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증상들을 다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류마티스 질환은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는 전신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신질환들을 전부 다 우리가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운데 한 100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류마티스 질환은 특징이 있어요. 각각 특징이 있는데 질병에 그 특징으로 9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하고요. 그 중에 또 이제 그 9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전신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 전신 자가 면역 질환 대표적인 질환이 루푸스예요. 그 루푸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어떻게 해서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어떻게 질병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주 기초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여러 에비던스를 가지고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호메오스타시스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